다음은 20페이지의 지질. 지질 혹은 지방질이라 합니다. 지질은 당이나 단백질은 그나마 기본 당이나 기본 단백질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만 지질에 대한 것은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바가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지질에 대한 것은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질에 대한 정의는 유기용매에 용해되는 물질을 지질이라 합니다. 지질 중에 생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로 저장되는 지질이라 해서 저장지방이라 합니다. 저장지방은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라 해서 중성이라 해서 중성지방이라 합니다. 중성지방의 형태로 지방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먼저 중성지방은 기본형이 여기도 마찬가지 분자 구조식에 대한 것은 외우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는 것이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의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탄소마다 알코올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알코올을 하나를 가지면 모노알코올, 2개를 가지면 디올, 3개를 가지면 트리올, 이 3탄소 화합물인 트리올의 이름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탄화수소 사슬이 선형으로 쭉 연결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은 물질을 지방족이라 합니다. 탄소가 이 그림은 본 적이 있지. 얘는 공명을 지금 표현한 것이고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 대표적인 것이 벤젠이라고 하는 물질이지, 이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방향족이라 합니다. 지방족 사슬을 이 그림처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의 선의 끝점은 탄소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탄소, 여기도 탄소, 여기도 탄소, 여기도 탄소, 여기도 탄소. 여기에 OH를 가지게 되면 얘는 지방족 사슬에 알코올기가 있다 해서 얘를 지방족 알코올이라 합니다. 이 끝에 카르복실기를 가지게 되면 얘는 지방족 사슬 끝에 카르복실기를 가지는 산이라 해서 지방산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산이란 단어는 어떤 뜻인지 알겠지? 지방족 사슬 끝에 카르복실기를 가지는 카르복실산을 지방산, 얘는 지방족 알코올이라 한다. 이 지방족 사슬을 이 그림에서는 R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알코올이
이게 카르복실기이지. 이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표기해도 되고 혹은 이렇게 표기해도 되고 긴 지방족 사슬 끝에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지방산이 글리세롤과 반응을 하게 되면 무수결합, 탈수축합이 일어날 때 여기에 H와 이 OH가 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 여기가 됩니다. 이 그림 이해가 되겠지? 이것을 첫날 우리가 앞에 작용기에 대한 이름은 기본적으로 대화의 수단이니까 외워두라 했습니다. 얘를 에스테르라 합니다. 에스테르 결합. 얘는 지방산이지 패티 애시드가 되게 됩니다. 지방산, 패티 애시드. 여기는 이 애시드의 이드는 음입니다. 지방산이 글리세롤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방산 글리세롤이라고 항상 친전자체를 왼쪽에 둔다 그랬지. 지방산, 친전자체, 글리세롤, 친액체. 그래서 우리 글은 그냥 글자를 붙여버리면 됩니다. 산, 글리세롤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학놈들은 또 우리하고 어법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의 의미는 떼고 이 두 단어를 붙여주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연결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보통의 연결어는 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두 글자가 함께 오지 못할 때는 연결어 오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오일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떨 때 이를 쓸지 어떨 때 오일을 쓸지는 우리는 시험 범위 바뀌니까 굳이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에는 스트레스 받지 말자. 여기에는 집착하지 말자. 그래서 얘는 애시드인데 애시드가 에스테르를 형성하게 되면 이 애시드의 영역을 아실이라 합니다. 아실. 애시드 1을 아실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단어 노란색을 아실이라 하자. 붉은색은 에스테르라 하자. 여기는 글리세롤이라 하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물질은 아실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글리세롤이라 해서 이름을 모노 한 개 아실 글리세롤 하나의 아실기를 가지는 글리세롤이라는 뜻입니다. 독해를 하면. 근데 모노 아실 글리세롤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모노 글리세리드라고 불렀습니다. 모노 글리세리드. 이제는 그림을 따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를 가지는 것은 모노아실인데 여기 또 에스테르가 형성되게 되면 붉은색 에스테르, 노란색 아실. 그러면 두 개의 여기는 OH이고 이 두 개를 가지는 글리세롤이면 얘는 아실기를 두 개를 가지니까 두 개, 다이, 아실, 글리세롤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겠지. 디아실 글리세롤을 유기화학에서는 글자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한 단어의 글자 수가 너무 많으면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근데 생물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게 되면 단어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약자를 쓰는 것이 보통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실의 A, 글리세롤의 G를 적어서 DAG라고 표기합니다. 모노아실 글리세롤은 MAG라고 표기합니다. 디아실 글리세롤을 옛날에는 디글리세리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그림처럼 여기에 또 에스테르가 하나가 더 형성이 되게 되면 아실을 3개를 가지는 글리세롤이 되겠지. 3개니까 트리를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트리아실 글리세롤, 트리아실 글리세롤을 약자를 TAG라고 표기합니다. 얘는 예전에 트리글리세리드라고 불렀습니다. 모노아실 글리세롤, 모노글리세리드, 디아실 글리세롤, 디글리세리드, 트리아실 글리세롤, 트리글리세리드. 이제 각각 어떤 물질인지는 봤지, 그지? 그래서 저장지방, 중성지방 이제 외워야 되는 것이 이 중성지방은 하나의 글리세롤이 3개의 지방산과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한 것이 중성지방이다가 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중합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위 분자가 계속해서 직렬로 배열되는 것을 중합체라 한다 했지. 근데 중성지방인 트리아실 글리세롤은 얘는 직렬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병렬로 배열되어 있지. 그래서 얘는 중합체가 아니다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중합체가 됩니다. 중성지방은 중합체가 아니다를 외우자. 얘는 중합체로 분류할 수 없다. 다음, 중성지방, 저장지방의 또 다른 이름이 트리아실 글리세롤이다. 혹은 트리글리세리드이다. 이걸 외우자. 다음, 이 저장지방, 중성지방을 구성하는 지방산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때 여기에 있는 이들은 탄화수소 사슬이 전부 단일 결합으로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탄화수소 사슬이 혹시 탄소는 체외각 전자가 4개이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얘는 체외각 전자가 4개가 되기 때문에 8개가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8개가 되려면 공유전자 쌍이 4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 4개여야 돼. 그래서 팔이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4개를 하나, 둘, 셋, 4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이지, 얘를 단일 결합이라 하면 얘를 이중 결합이라 한다 그랬지, 그지? 이렇게 이중 결합이 되면 얘는 가능한 수소가 다 결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수소가 지금 각각 하나씩 수소가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런 형태를 수소가 완전하게 포화했다라고 표현하고, 얘는 수소가 완전하게 포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로 완전하게 포화되었다라고 해서 포화지방산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수소로 완전하게 포화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름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지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수소로 완전하게 포화되어 있다는 말은 단일 결합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포화지방산은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불포화지방산이라 합니다. 단 탄화수소 사슬, 지방족 사슬에 대해서만 이중결합, 단일결합이라 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이 지방족 사슬 끝에 여기에는 이 카르복실기에서 얘도 이중결합이지 않냐,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분 기준입니다.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없으면 포화지방산이고, 단일결합만 존재하면 포화지방산이고,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이 존재하면 얘는 불포화지방산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중결합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화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굳이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우만 두시면 됩니다. 이중결합은 수소가 같은 방향에 있을 수도 있고, 수소가 서로 대칭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이성질체라 하면 요 이성질체를 시스 이성질체라 하고, 요 이성질체를 트랜스 이성질체라 합니다. 생물학에서 요 단어는 자주 나오니까 이중결합에 대해서 시스 트랜스가 나오게 되면 요 이성질체를 의미한다 정도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중성지방의 불포화지방산은 전부 시스 이중결합만 사용을 하고 트랜스 이중결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스 이중결합이다. 얘는 단일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둘에 대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포화지방산은 녹는 점을 융점이라 합니다. 일본 말입니다. 융점이라 해도 되고 녹는 점이라 해도 되고, 근데 얘는 물에 빗대서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원래 양놈들이 뭔가를 비유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에 비유해서 개념을 적었는데, 실제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상이 바뀌는 온도이기 때문에 상전이 온도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상전이 온도가 높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융점, 우리말로 풀었으면 녹는 점,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상전이 온도, 상전이 온도가 낮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녹는 점이 높으니까 온도가 높아야지만 액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온에서 얘는 굳어 있는 상태, 고체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고체 액체는 물에 사용하는 개념이고 실제 기름의 경우에는 고체 액체 대신에 졸겔이라 합니다. 상온에서 얘는 겔 상태로 주로 존재하게 되고 겔 상태를 반고체라 합니다. 혹은 고체 상태라 합니다. 얘는 융점이 낮으니까 낮은 온도에서 녹아버립니다. 졸 상태가 되게 됩니다. 반액체라 해야 됩니다. 근데 흔히 얘를 액체에 비유해서 빗대서 액체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포화지방산은 녹는 점이 높다. 불포화지방산은 녹는 점이 낮다. 되겠지? 외울 수 있겠지? 지방족 사슬에 탄소의 수를 지방산의 길이라 합니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자에서 성질이 같은 분자의 경우에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즉 지방산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융점, 녹는 점, 상점이 온도, 이제는 세 번 안 적어도 되겠지. 융점은, 녹는 점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탄소가 14개인 포화지방산, 미비스트산이 되게 되고 16개 팔미트산, 18개 스테아르산, 20개 아라키드산, 같은 성질의 포화지방산에서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지방산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녹는 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올레산과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은 전부 탄소가 18개인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얘는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얘는 이중결합이 2개가 있는 것이고, 얘는 이중결합이 3개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이중결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아라키돈산은 탄소가 20개인 20탄소 지방산입니다. 얘는 이중결합을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18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고 얘는 20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첨자를 쓰게 되면 개수를 의미합니다. 18개 탄소, 20개 탄소라는 뜻입니다. 탄소 수만 보면 얘가 녹는 점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 이중결합을 3개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중결합을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3개의 이중결합, 얘는 4개의 이중결합. 그러면 이중결합 수를 보게 되면 얘가 녹는 점이 낮아야 됩니다. 이때 이걸 가지고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관측된 값입니다.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얘가 얘보다 녹는 점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 말은 녹는 점에 대한 결정권은 탄소의 수보다는 이중결합 수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의 길이가 길어지면 녹는 점이 높아지고 이중결합이 많아지게 되면 녹는 점이 낮아질 때 어느 것이 더 영향력이 크냐라고 한다면 분자량보다는 이중결합 수가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탄소에 대한 번호를 줄 때는
여기를 1번 탄소, 여기를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6번 탄소 이렇게 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표시는 시스 이중 결합이 9번 탄소에 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1번 탄소 7개니까 8번 탄소, 9번 탄소, 9번 탄소에 이중 결합이 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얘는 시스 이중 결합이 9번 탄소와 12번 탄소에 있다는 뜻입니다. 9번 탄소, 10번, 11번, 12번 탄소에 각각 이중결합이 있다는 뜻입니다. 얘는 시스 이중결합이 9번, 12번, 15번에 있다는 뜻입니다. 얘는 시스 이중결합이 5번, 8번, 11번, 14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지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왜 비타민들을 먹거나 혹은 필수 영양소들을 섭취할 때 오메가3라는 말 많이 쓰잖아.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 오메가6나 오메가3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오메가는 여기에서부터 오메가 1번, 오메가 2번, 오메가 3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는 오메가 1번, 여기 7개의 탄소가 있으니까 오메가 8번, 얘가 오메가 9번, 그러면 오메가 9란 뜻이 되게 됩니다. 오메가 1번 4개가 더 있으니까 오메가 5번, 오메가 6번, 여기가 오메가 6가 되게 됩니다. 여기가 오메가 1번, 오메가 2번, 오메가 3번, 얘가 오메가 3가 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오메가 1번, 오메가 5번, 오메가 6번, 오메가 6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오메가 얘가 오메가 9가 되게 되고 얘는 오메가 6이면서 오메가 9인 것이지. 얘는 오메가 3이면서 오메가 6이고 오메가 9인 것이지. 얘는 오메가 6, 7, 8, 9, 오메가 9, 10, 11, 12, 오메가 12, 13, 14, 15, 오메가 1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오메가 6이면서 오메가 9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메가 6라 하게 되면 이들을 오메가 6라 하는 것입니다. 오메가 3라 하게 되면 얘를 오메가 3라 합니다. 왜 그러면 오메가 6가 중요하고 오메가 3가 중요하냐면 예전에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어요. 다른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리놀레산과 리놀렌산, 아라키돈산은 이 동물에서는 합성이 되지 않은데 꼭 필요한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직도 식품 영양학에서는 필수 지방산을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세 가지를 필수 지방산이라 합니다. 근데 현재는 사람에서는 이미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 아라키돈산은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필수 지방산은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이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지지 못하는 지방산입니다. 이것을 필수 지방산입니다. 필수 지방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지지 못하는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 오메가6이더란 것이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오메가6를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지금은 이제 이들 둘이 필수 지방산이고 이 리놀렌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니까 요즘은 오메가3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소들을 섭취를 할 때 오메가3가 들어있다는 말은 리놀렌산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오메가6가 들어있다는 말은 리놀레산, 리놀렌산, 그리고 아라키돈산이 들어있다는 뜻이 됩니다. 현재 사람에서 필수 지방산은 리놀렌산과 리놀레산이다. 외워둘 수 있겠지. 다음, 우리 몸에서 지방산이 합성이 될 때 14탄소화물의 미리스트산이 8미트산이 됩니다. 여기는 세포질에서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대사의 주체는 효소라 그랬지. 이때 효소의 활성이 있다 없다는 관찰에 대한 것이고 진화에 대한 결과인 것이지 외요가 아닙니다.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사람에서 8미트산을 만드는 효소는 세포질에 있더라. 이 8미트산이 활면소포체로 이동을 해서 스테아르산으로 바뀌고 스테아르산이 아라키드산으로 바뀝니다. 이 노란색은 지방산이 합성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산 합성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이때 지방산은 8미트산을 의미한다. 그러면 노란색의 대사는 뭐라 하느냐 하면 얘는 활면소포체에서 일어나는 대사로서 지방산의 길이 신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방산의 길이 신장. 이것은 8미트산이 스테아르산이 되고 스테아르산이 아라키드산이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면소포체에서 스테아르산은 올레산으로 바뀌고 올레산은 리놀레산으로 바뀌고 리놀레산은 리놀렌산으로 바뀌는데 사람에서는 이 두 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이 우리는 만들 수 없는 물질이 되고 이것을 필수지방산이라 합니다. 이 붉은색은 지방산의 불포화라고 표현합니다. 지방산의 불포화. 지방산의 불포화도 활면소포체에서 일어난다가 됩니다. 아라키드산이 아라키돈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방산의 색깔을 이렇게 할까? 아라키드산이 아라키돈산이 되는 것도 지방산의 불포화라 합니다. 이들이 활면소포체에서 일어납니다. 나머지 교재에 있는 글은 각자가 편하게 한번 읽어보든지 혹은 처음에는 판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많이 외워둔 상태에서 나중에 충분하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생물학 개론책을 글을 찬찬히 정독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과정에서 판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편하게 책에 있는 것들은 읽어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얘는 복합지질이라 하기도 하고 막을 구성하는 지질이라 해서 막지질이라 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설명을 하면 이런 단어에 대한 것은 그냥 우리 무시하자. 얘는 글리세롤에 두 개의 지방산이 에스테르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붉은색은 조금 전에 수업에서 했지, 에스테르.
여기에는 이 노란색 부분은 아실이라 한다 그랬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 노란색 부분은 아실이다. 두 개의 아실을 가지는 글리세롤이니까 이 흰색은 디아실 글리세롤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 디아실 글리세롤을 디글리세리드라 한다 했지. 디아실 글리세롤은 약자를 DH라 한다 했습니다. 이제 디아실 글리세롤에 이 부분은 지워도 되겠지. 얘는 인산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흰색에 붉은색이 여기 이 붉은색 원이 더해지게 되면 이 붉은색 박스가 되겠지, 그지? 이 붉은색 박스는 디아실 글리세롤에 인산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디아실 글리세롤 인산이 되게 됩니다. 디아실 글리세롤 인산은 약자를 디아실 글리세롤의 인산 포스페이트의 P를 적어가지고 DAGP라고 표기합니다. 지금은 친액체를 오른쪽에 두는데 옛날에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인산이 친전자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산을 왼쪽에 두기도 했습니다. 인산 포스페이트가 되겠지. 이 포스페이트가 앞으로 가서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포스페이트의 어미를 떼고 연결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포스포란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아실 글리세롤 인산을 예전에는 인산을 왼쪽에 둬 가지고 인산 디글리세리드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줄여서 인산 글리세리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산 글리세리드를 그대로 영어로 적으면 포스포글리세리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겠지, 그지? 포스포글리세리드, 글리세리드에 인산이 결합된 것을 포스포글리세리드라 합니다. 이 물질을 또 다른 이름이 포스파티드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포스파티드산 이퀄 디아실 글리세롤 인산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옛날에는 포스파티드산, 지금은 디아실 글리세롤 인산이라 한다. 디아실 글리세롤 인산에 인산기에 물질 X가 가서 결합을 합니다. 얘는 전부 알코올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요 노란색의 이름은 포스포글리세리드가 변형이 된 물질이라 해서 이 노란색을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의 지질이라 합니다.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 혹은 줄여서 포스포글리세리드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디아실글리세롤 인산, 포스파티드산, 포스포글리세리드 개념 다 구분할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물질들에 대한 이름이 22페이지에 그림 1-20을 보면 X 대신에 H가 붙어 있으면 얘가 포스파티드산이지, 이 자리에 이제 알코올이 가서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 이게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알코올에 OH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알코올을 여기서는 제외한 것입니다. 요 물질 이름이 에탄올 아민이고, 요 물질 이름이 콜린이고, 요 물질 이름이 세린입니다. 여기에는 이 물질 이름이 여기가 OH가 되면 얘가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핵솔입니다. 인산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이노시톨이니까 두 개의 인산기를 가지는, 여기에서는 두 개를 다이를 쓰지 않고 두 개의 비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노시톨이 두 개의 인산기를 가진다 해서 이노시톨 비스 포스페이트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포스파티드산에 가서 결합을 했으니까 포스파티드산이, 우리말은 그냥 합성어를 만들 때 포스파티드산 에탄올 아민인데 양놈들은 또 우리하고 어법 체계가 다르더라. 그래서 포스파티드산에서 어미를 떼고 연결어 이를 집어넣으니까 포스파티딜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말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포스파티드산을 영어식으로 이렇게 합성어를 만들 때는 포스파티딜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면 글자들이 이해가 되지.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은 포스파티드산과 에탄올아민이라고 하는 알코올이 결합한 것이다. 포스파티딜 콜린은 포스파티드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콜린이라고 하는 알코올이 가서 결합한 것이다. 얘는 포스파티드산이 세린과 결합한 것이다. 얘는 포스파티드산이 이노시톨 2인산과 결합한 것이다. 정리하면 막지질은 먼저 포스포 글리세리드 계열이 있더라.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의 막지질이 있더라. 이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은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4개의 단어만 외운다. 하나가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 세린,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계열,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 P, 에탄올아민 E, 포스파티딜 세린, 포스파티딜 P, 세린 S,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포스파티딜 P, 이노시톨 I를 적습니다. 근데 이노시톨은 여기가 둘 다가 H가 되면 이노시톨, 여기에 P를 하나를 가지게 되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하나, 모노포스페이트, 두 개를 가지면 비스포스페이트, 세 개를 가지면 트리스포스페이트. 그래서 앞에서는 모노, 디, 트리를 소개했습니다. 테트라, 펜타, 헥사. 근데 이것이 한 번 사용되게 되면 D가 두 번 중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바이를 쓰거나 비스를 사용을 합니다. 얘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접두어가 트리스가 되게 됩니다. 얘부터는 그냥 뒤에다가 키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테트라키스, 펜타키스, 헥사키스. 우리는 비스, 트리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 포스페이트를 하나를 가지게 되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포스페이트 PIP가 되고, 인산기를 두 개를 가지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비스포스페이트, 첨자는 개수라 그랬지, 그지? PIP2가 되고, 앞에서 생물학을 이미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이 단어는 많이 봤을 것입니다. 생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되게 됩니다. 인산기를 3개를 가지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트리스 포스페이트 PIP3가 됩니다. 이들을 함께 일컬어서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계열이라 합니다. 또 하나가 포스파티딜 세린, 노파심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림 1-20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림 1-20에 굳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안 외우시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과 이것에 대한 것은 이 글자를 외우고 이 글자에 대한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질에 대한 것은 물질 자체가 여기에는 이 물질과는 또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림을 보면서 얘는 희한하게 좀 많이 다르네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얘는 여기에는 이 물질을 스핑고신이라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문제가 나올 리 없으니까 그냥 이런 단어도 있는가 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스핑고신이 되게 되면 이 스핑고신에 X의 다른 물질이 가서 결합을 합니다. 이 물질들을 전체를 통칭해서 스핑고리피드 혹은 스핑고지질이라 합니다. 이 스핑고지질은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의 기본형이 여기가 H가 있는 것이 기본형인데, 이 기본형 이름을 세라미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라미드에 포스포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얘를 스핑고미엘린이라 합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당이 가서 결합을 합니다. 얘를 스핑고리피드 계열이라 합니다. 스핑고리피드 혹은 리피드가 지질이니까 스핑고지질이라 합니다. 스핑고리피드라 해도 되고 스핑고리피드 계열이라 해도 되고, 여기에 속하는 물질들은 하나는 스핑고 미엘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당을 가지고 있는 세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이 스핑고 지질은 당을 가지는 지질이라 해서 당지질이라 합니다. 당지질. 되겠지? 그러면 막지질은 주된 성분이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 스핑고리피드 계열이 있더라. 다음. 나중에 세포막은 따로 또 공부를 또 할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하면 세포막은 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지질 이중층은 앞에서 세제할 때 그림 보여줬지, 이렇게 두 층으로 배열되게 되면 막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랬지.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층이라 하고 안쪽에 있는 것은 내층이라 하면 이들을 함께 일컬어서 지질 이중층이라 한 것입니다. 이 지질 이중층에서 이 세 가지는 세포막의 내층에 주로 분포합니다. 밑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세포막의 외층에 주로 분포합니다. 내층에 주로 분포하는 것이 포스파티딜 에타노라민, 포스파티딜 세린,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계열, 잘못 적었다. 여기가 포스파티딜 콜린, 세린이 아니고 포스파티딜 콜린,
PC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들 세 가지는 뇌층, 포스파티딜-콜린, 스핑고미엘린, 당지질은 세포막의 외층. 그래서 세포막에서 당 성분은 세포막의 안쪽보다 바깥쪽에 주로 분포합니다.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은 소포체에서 합성이 됩니다. 스핑고리피드 계열은 골지체에서 합성이 됩니다.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은 소포체에서 합성이 되고 스핑고리피드 계열은 골지체에서 합성이 됩니다. 요 5가지는 전부 인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포글리세리드는 포스파티드산은 여기가 인산기가 있는 것이니까 이들은 전부 인산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스핑고미엘린은 스핑고신에 포스포콜린, 포스페이트를 가지고 있는 콜린이 결합했으니까 여기에 인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구조에 대한 것은 뭐 기억하지 않더라도 글자만 외울 수 있으면 됩니다. 이들은 전부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지질이라 해서 인산지방질이라 합니다. 요즘은 우리도 양놈들이나 쪽발이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글자들을 자꾸 줄입니다. 심쿵이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줄임말을 씁니다. 근데 줄임말을 쓰는 것이 표준어는 아니지, 그지? 근데 일본 놈들은 원래 줄임말을 쓰는 것이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인산지방질을 쪽발이들은 글자를 줄여서 인지질이라고 글자 수를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질에서 인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산을 의미합니다. 인산을 가지는 지방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인지질이라 합니다. 그러면 막지질은 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이 지질 이중층에서 대부분은 인지질이고 주황색 박스 일부는 당을 가지고 있는 지질이라 해서 당지질이라 하더라. 그러면 세포막에 대한 성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겠지. 흔히 우리가 인지질이 어디에서 합성이 되냐 할 때 이때 인지질은 보통은 포스포글리세리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스포글리세리드 인지질이 소포체에서 합성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스핑고미엘린도 인지질이고 얘는 인지질이지만 골지체에서 합성이 되지만 인지질이 소포체에서 합성이 된다는 말이 모든 인지질이 소포체에서 합성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포스포글리세리드가 소포체에서 합성이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문장들은 나중에 문제할 때 다시 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얘는 인지질이고 가장 상위의 개념은 리피드가 되게 되면 리피드에 음이 이들을 떼고 가수분해 효소 이름을 적을 때는 립에 아제를 붙이니까 리파제란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지질 가수분해 효소란 뜻입니다. 인지질은 포스포리피드가 되게 됩니다. 얘는 포스포글리세리드이고 얘는 포스포리피드가 되게 됩니다. 포스포리피드 가수분해 요소니까 얘는 포스포리파제란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질 가수분해 요소는 리파제라 하는 것이고 인지질 가수분해 요소는 포스포리파제라고 부르면 됩니다. 다음 얘는 세포막에 있는 당지질 스핑고리피드 중에 일부는
혈액형을 결정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혈액형을 결정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또 여러 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조를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그림을 봐두시면 됩니다. 얘는 O형 항원이라 하고, O형 항원은 이 FUC는 프럭토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프럭토즈를 가지고 있는 것이 O형 항원이 됩니다. 프럭토즈가 있어야지만 여기에 얘는 GALNAC는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라는 글자입니다. N-아세틸 갈락토사민. 아까 했던 키틴과는 구분해야 되겠지. 키틴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고 얘는 N-아세틸 갈락토사민입니다. 이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 A형 항원이 됩니다. 여기에 프럭토즈가 있어야지만 여기에 갈락토즈라고 하는 당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락토즈가 B형 항원이 되게 됩니다. 아까 글루코즈가 아민이 되면 글루코사민이라고 했지. 얘는 갈락토즈가 아민이 된 것이겠지. 갈락토즈가 아민이 되고 여기 아세틸이 가서 질소에 결합한 것이 N-아세틸 갈락토사민. 구조는 못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글자만 외우면 됩니다. N-아세틸 갈락토사민, 갈락토즈. 이들은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물질이더라. 이들도 스핑고 지질 계열에 속하는 것이다. 있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혈액형에 대한 것은 다시 뒤에서 또 언급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나중에 식물 생리학을 배우든 동물 생리학을 배우든 혹은 세포학에서도 마찬가지 가수분해 효소들 중에 인지질 가수분해 효소는 자주 등장합니다. 이 인지질 가수분해 효소는 조금 전에 포스폴리파제라고 표기한다 그랬지. 포스폴리파제가 가수분해할 수 있는 것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 네 곳을 가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부 통칭해서 포스폴리파제를 하면 되고 각각을 구분할 때 얘를 가수분해하는 것은 A1이라 하고 얘를 가수분해하는 것은 A2라 하고 얘를 가수분해하는 것은 C라 하고 얘를 가수분해하는 것은 D라 합니다. 포스폴리파제 B는 또 다른 포스폴리피드를 가수분해합니다. 그래서 자주 생리학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전에 한번 생물학을 공부한 적이 있으면 포스폴리파제 C란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지, 혹은 포스폴리파제 A란 단어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폴리파제 A가 인지질을 포스폴리파제 A는 약자를 PLA라고 표기합니다. 포스폴리파제 A가 가수분해하면 여기를 잘라버리니까 이 하나가 지방산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지방산과 지방산 하나가 가수분해가 된, 분해가 된 라이시스가 일어난 인지질이라 해서 리소인지질이라 합니다. 라이시스 인지질입니다. 그래서 라이시스가 가수분해가, 분해가 한 번 일어난 인지질이 되게 됩니다. 동물 생리학이나 식물 생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비스포스페이트, 이노시톨에 인산기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이게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비스포스페이트 PIP2의 구조입니다. 얘가 포스포리파제 C는 약자를 PLC라 합니다. PLC가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디아실 글리세롤이 되겠지. 얘는 이노시톨에 인산기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니까 이노시톨 트리스포스페이트가 되겠지. 그래서 IP3 동물 생리학 할 때 아무 의미 없이 많이 외운 거지, 그지? PIP2가
PLC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되면 디아실글리세롤과 IP3가 된다. 그림을 보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지. 물론 우리는 이 그림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이 글만 외울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또 하나의 막지질이 여기는 이 공통된 이 고리 구조를 스테로이드 환이라 합니다. 이 구조를 스테로이드 환. 이 스테로이드 환을 가지는 기본 물질을 스테롤이라 합니다. 스테롤 중에 동물의 스테롤과 식물의 스테롤과 곰팡이의 스테롤은 다릅니다. 동물에 사용되는 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변형이 된 물질들을 전체를 통칭해서 스테로이드라 합니다. 막지질에서 동물의 경우에 막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막지질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기능이 막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콜레스테롤의 기능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뒤에 세포 소기관 할 때 세포막에서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막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콜레스테롤이다. 마지막으로 지질 중에 신호분자로 사용되는 지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테롤이 변형된 물질이라 해서 스테로이드라 합니다. 스테롤 유사체라 해서 이름을 스테로이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래서 얘는 막지질이 아니라 얘는 세포와 세포를 옮겨 다니면서 자극을 줄 수 있는 신호분자입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은 일본 말이고 영어는 안드로겐, 그대로 한글 음을 차용해서 표기한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한, 정소, 테스티스이지, 테스티스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이라 해서 테스티스 안드로겐의 합성어가 테스토스테론, 일본 말은 여성 호르몬, 양놈들 말은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에 속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에스트라디올, 태반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에스트리올. 그래서 에스트라디올과 에스트리올과 같은 물질들을 통칭해서 에스트로겐이라 합니다. 전구체로 사용된다 해서 프로게스틴이라 합니다. 프로게스틴의 대표적인 것이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과정은 프로게스테론이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라디올이나 에스트리올로 전환되게 됩니다. 포도당의 혈액 내 농도 조절의 항상성에 관여한다고 이름을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지었어요.
얘를 일본 말로 번역할 때 당질 코르티코이드, 영어를 그대로 한글 음으로 빌어 쓰게 되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속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코르티솔, 발음 기호로 적으면 코르티솔, 발음 나는 대로 적게 되면 RE, 을이 묵음이니까 코티졸. 무기염류의 농도 항상성에 관여한다 해서 일본말로 번역할 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쪽발이들은 미네랄을 무기질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는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일본말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것의 대표적인 물질이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들을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들이 우리 몸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질 성분들입니다. 단백질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